그게 이제 영어식 발음은요, tofu 해가지고 TOFU로 얘기가 됩니다. 자, 이제 두부 그러면 이제 콩을 갈아가지고 그 액을 응고시켜서 만든 거잖아요. 두유를 응고시켜 만든 건데 여기에 이제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근데 이 이소플라본이 항암 효과, 혈중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리는 효과와 더불어서 항염 효과와 만성염증을 잡는 효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드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이 이소플라본이 두부나 두유처럼 가공을 하게 되면은 농도도 좀 높아지고요. 그다음에 흡수가 잘 되는 형태로 바뀌기 때문에 두부는 어떻게 보면은 건강을 위한 정말 도인들의 음식이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 네, 그래서 만성 염증에는 두부가 좋다. 네. T였고요. 이제 O 보겠습니다. 양파. 어니언, 양파. 양파 좋지. 좋아. 자, 이제 양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양파 껍질부터 해가지고요. 그 쿼르세틴이라는 성분들을 많이 얘기합니다. 이 쿼르세틴은 동맥경화와 같은 혈관계 질환을 막아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만성염증을 없애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혈관에 이렇게 쫙 퍼진 쿼르세틴은요. 내부에 지방과 콜레스테롤이 쌓여서 혈관에 덕지덕지 붙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를 하고요. 또 동맥벽이 두꺼워지는 것을 막기도 하기 때문에 하루 100에서 200g 정도의 양파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두부와 양파였고 마지막 P 보겠습니다. P는요? 프로폴리스. 프로폴리스예요. 뭐 아까 제가 이제 전문 경찰관이라고 했다가 혼났는데 실제로 이게 뭐냐면요. 폴리스가 아까 도시란 뜻이었잖아요. 네. 어떤 도시냐면요. 벌을 보고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프로폴리스는 1965년 프랑스의 의사인 레미 쇼방이 꿀벌을 이렇게 관찰하는데 꿀벌의 몸하고요. 그다음 벌집 자체 내에 세균이나 이런 것들이 없다는 거를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이유가 뭘까 그러고 찾아본 게 바로 프로폴리스인데 그게 바로 벌집을 지키는 프로텍트. 천연 항균 물질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실제로 꿀벌들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뭐 꽃가루나 수액 같은 것들을 모아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자기 침을 넣어가지고 얘를 약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프로폴리스라고 하는 성분을 만들게 되고 이것들을 벌집에 발라놔요. 그러면 원래 벌집이 균이 자라고 곰팡이 같은 것들이 쓰면 죽잖아요. 근데 그런 게 하나도 안 자라는 항균, 즉 무균 상태를 만들어주는 것을 보고 이제 발견한 게 바로 이 프로폴리스입니다. 그렇구나. 아니, 인간보다 훨씬 약한 꿀벌한테도 저렇게 효과가 있는데 인간한테 진짜 효과가 좋을 것 같아요. 게다가 이게 또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다고 미라를 만들 때도 썼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미라라고 하는 것들이 결과적으로 건조된 상태인데 네. 건조가 되기 전에는 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라가 기원전 300년 전부터 이집트에서 미라를 만들 때 미리 프로폴리스를 발라줘요. 그러면은 상하지 않고 시체가 보관이 되면서 이제 미라를 쉽게 만들 수가 있었고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요. 동물지에도 프로폴리스가 있어서 그다음에 피부 질환이나 감염에 의한 상처 질환 같은 것들을 치료했다라는 기록이 있어서 역사적으로도 오래전부터 알게 모르게 사용이 돼 왔던 거죠. 네. 차 박사님께서 지금 이제 서양 유래를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나라도 프로폴리스를 과거부터 먹어왔어요. 정말요? 네, 그럼요. 이제 프로폴리스란 단어는 없었는데 동의보감에 보면 노봉방이라는 약재가 나옵니다. 노봉방. 뭔지 아세요? 뭐예요? 말벌의 집입니다. 알벌집. 근데 말벌의 집이 말벌이 다 이제 도망가고 나면 말벌의 집만 남잖아요. 근데 이 구조물이 밀랍과 프로폴리스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동의보감에도 참 이렇게 그 효능을 어떻게 적었냐면 피부 종기, 궤양, 치통을 치료하는 효능이 있다. 이게 바로 염증성 질환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말버릇칩을 이렇게 차처럼 달여서 먹으면 이렇게 염증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래. 네. 두 분이 이제 동서양의 역사를 얘기해 주셨으니까 저는 현대의학을 말씀드릴게요. 너무 좋다. 너무 좋네. 18세기 프랑스에서부터 사용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전쟁 중에 다친 병사들을 사용하는 데 사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천연 항생제이자 치료제로 쭉 사용이 되었다는 거죠. 특히 2차 세계대전 때는요. 소련군이 이 박테리아에 감염이 돼 있다거나 부상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이 프로폴리스를 사용을 하면서 이른바 러시안 페니실린이라고 알려지기도 했죠. 실제로 연구를 해본 결과 프로폴리스가 박테리아의 증식을 억제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드러났는데요. 특히나 일반 박테리아도 아니고 슈퍼박테리아라고 하죠. 항생제에 내성이 있는 박테리아, MRSA라고 하는데요. 이 박테리아를 억제하는 성분이 들어가 있다는 것도 밝혀졌습니다. 네.